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EBS 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금리 부담 완화에 힘입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어땠나요? 네, 미국 증시가 이틀째 뭐 거의 급등을 했죠. 오늘 음. 같은 경우 이제 3%, 지수가 하루에 3%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오늘 이제 이틀째 급등세가 이어졌고, 이제 그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일단 이제 미국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이제 지금 계속 올리는데, 이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연준장이 얘기했던 게 고용이 좀 둔화돼야 된다. 이걸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미국의 구인 수요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음. 8월에 뭐 뉴스가 나왔지만 미국 내에서 구인 숫자가 2021년 6월 이후로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이 좀 둔화된다는 신호가 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그 영향으로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또 거기다가 어제였죠.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원래 0.5%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25%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너무 세게 하는데 호주는 좀 유독 예상보다 낮게 금리를 올린 거죠. 이제 그만큼 너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을 또 일부 국가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음. 맞물려서 연준 위원들도 이거 예전에는 그 상반기만 해도요, 무조건 금리 올려야 된다. 지금 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네.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금리 올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어제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뭐 금리 올리는 거는 해야 되는데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려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경제에. 음. 약간 이제 또 경제를 신경 쓰는 듯한 발언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뉴욕 증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리는 쪽에서 약간 이제 느슨한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피벗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연준이 긴축에서 좀 완화하는 스탠스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연준 피벗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또 이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 철회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요? 네, 사실 이제 영국이 갑자기 감세안 발표해가지고 한번 음. 난리가 났었죠. 지금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중앙은행은 이 정부는 돈을 푼다고 하니까 이게 음. 엇박자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물가부터 잡을 거냐, 경제에 신경 쓸 거냐. 근데 음. 지금은 일단 우선순위가 물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화되면 그때 돈 풀어서 경기 살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순서인데 네. 영국 정부는 그 둘 다 지금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고 한국도 이제 거기에 덩달아서 그냥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일부 감세 정책, 아직 완전히 감세 정책을 철회한 건 아니지만 그 고소득자에 대한 그 소득세 감면은 일단 철회하기로 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이제 파운드화가 급등을 하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융시장이 조금 이제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일단 이제 영국발 이슈가 투자 심리 회복에는 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반등세가 계속 좀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일지가 참 궁금한데요. 10월의 뉴욕 증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지금 좋은 편은 맞는데, 음. 네, 아직도 그렇죠. 이거 그냥 기술적 반등 아니냐, 음. 뭐 바뀐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다, 좀 뭔가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옛날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네. 예전에는 연준도 미리 그 선제적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6개월 후에 물가 오를 것 같고, 6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걸 미리 예측을 해요. 음. 그래서 미리 대응책을 좀 플랜을 짜가지고 금리도 미리 올리거나 아니면 미리 인하를 합니다. 네.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표만 보고 해요. 지표 나오는 거 음. 확인하고, 그러니까 확인 후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뒷북일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지금 나오는 물가는 그 전달 데이터예요. 네. 지금 데이터가 아니에요. 한 달 뒤에 근- 나오니까요. 네. 근데 정책은 그걸 보고 해요. 한 달 전 음. 거를 보고 지금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연준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투자도 연준의 스탠스에 맞춰야 될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음. 나빠야 좋아진다. 그러니까 고용이 조금 안 좋게 나와야지만 연준이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올 수도 있겠다 해서 네. 긴축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까 이제 연준 피버 얘기했지만 연준 음. 의장이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음. 고용이 좀 꺾여야 숨통이 트인다. 이 우리 정책적으로. 그래서 또 이번에 10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요. 증시는 또 악재로 받아들이겠죠. 음.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미국 고용이 안 좋기를 좀 바라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정말. 예. 그리고 13일 날이 제일 중요하죠. 그날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음. 드디어 발표되는데 한국은 이번에 그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약간 낮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네. 미국이 좀 이때 안정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꺾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음. 10월 달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중국의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음. 보니까 베이징에서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또 그 마라톤을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마라톤을 개최한다는 건 네. 방역을 좀 완화한다는 또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또 뉴스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뭐 계속 오릅니다. 뭐 아니면 뭐 다시 빠집니다. 이거를 예측하기보다는 음.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다만 네. 13일 날 소비자 물가가 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에 그러니까 9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그래도 좀 꺾인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미 연준이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갈 가능성 높죠, 음. 아직까지는. 뭐 그게 좀 꺾였다고 연준이 긴축 속도를 당장 줄이는 건 아닌데 음. 시장은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물가가 확실히 음. 꺾였구나. 그럼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네.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건 이미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음. 증시가. 그래서 지금 10월 13일 날 발표되는 물가지수 예상은 8.1에서 8.2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낮게만 나와준다면 음. 주식시장의 랠리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예상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네, 높게 나타나면 얼마나 또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고 출렁일지 네, 걱정이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도 볼게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계약 파기를 다시 또 번복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그 전날은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음. 반등폭은 이제 미진했던 게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음. 이제 투자들은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인수할 거면 계속 하는 건데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물론 주가는 올랐지만 다른 기업보다는 상승폭은 적었던 것 같고 어. 테슬라가 전날 8.6%나 폭락했던 이유는 인도대수가 좀 미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기에 고객들한테 한 36만 대 정도를 이제 인도하기로 했는데 음. 그게 34만 대에 그치다 보니까 좀 네. 실망 매물이 나왔고 어. 테슬라는 되게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스가 나도요. 이제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물론 굉장히 좋은 인도대수를 기록했는데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어쨌든 주가가 부러진 상황이고 음. 다만 이제 트위터 인수는 사실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것 같아요. 인수를 하려는 의지는 트위터가 이 단문 메시지 같은 걸 써서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언어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 빅데이터들이. 음. 그걸 음성화 하겠죠. 해가지고 결국엔 그 자기네 자율주행 시스템에 넣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운전할 때 음성으로 하면 되게 좀 편하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일일이 타이핑 치는 것보다는. 뭐 예를 근데 들어서 뭐 어디 목적지 내비게이션 칠 예. 때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나중에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음. 자율주행으로 가게 됐을 때. 음. 그래서 그런 자연어라고 하잖아요. 자연어 데이터를 사실 트위터만큼 또 많이 가진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음성으로 바꾸겠다라는 목적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갑자기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예. 연결고리가 뭘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에 접목을 하겠죠, 당연히. 음.
근데 인간과 가까운 언어로 소통하면 더 좋잖아요. 기계어가 아니라 그게 자연어, 자연어. 예, 그런 자연어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음, 예, 트위터 안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많이들 연결을 싣고 있어요. 이 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AI 데이에서 로봇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로봇 가지고 말은 많은데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놀라운 건 어쨌든 이 그 스스로 걷고 판단하는 로봇이 나왔고 음, 계속 딥러닝을 하겠죠. 인공지능을 심어서 음, 학습을 해서 아마 3년 정도 지나면 가격도 싸지고 보다 진화된 그런 인간형 로봇이 나올 것 같고 음,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그 로봇을 가지고 뭐 엉뚱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를. 음.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투입을 네, 해서 네. 근데 사람 대신에 이거 투입한다는 얘기는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로봇은. 오, 그러면 생산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네.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음, 근데 테슬라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건데, 네. 아무튼 2, 3년 후가 좀 어떻게 보면 더 기대되는 그런 AI 대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나 보던 그 AI 로봇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 일상생활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의 3분기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하는데 포드도 판매량 호조에 좀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GM이 무려 8%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음, 그 이유는 이제 3분기 미국 시장에서 24%나 증가한 55만 5천 대를 팔았는데 도요다가 항상 1등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선. 도요다를 이제 이번에 능가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특히 좀 굉장히 비싼 모델이죠. SUV가 잘 팔린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또 공급망이 개선되면서 전기차도 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GM과 포드 주가가 이제 동반해서 좀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뭐 토요타는 좀 오히려 판매량이 좀 감소하면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오늘 한국의 현대기아는 좀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판매량은 증가했는데 아이오닉 5 판매량이 좀 감소했대요. 전월 음, 대비해서 한 14% 정도.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거 IRA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서 지금 현대차가 이번에 보조금 못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 네. 규정에 의하면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전력 반도체 8월 달에 좀 품질 문제가 좀 일부 있어가지고 출고가 좀 줄었대요. 줄어서 그런 아, 거지 실질적으로 IRA 법안 때문에 지금 판매가 급감했다라고 좀 그 보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간 것 같고 다만 어, 어쨌든 근데 시장은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 판매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후에 어찌됐건 이거 IRA 법안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음, 여기서 현대차 계속 피해보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음, 거기에 대한 딱히 뭐 대응책이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한국 정부도 지금 아직은 좀 미국 측에서도 답변도 없는 음,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좀 IRA 법안에 대한 피해를 현대차가 좀 안 볼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것도 같고 음, 근데 이대로 두면 어쨌든 차가 안 팔릴 수밖에 없겠죠. 1,000만 원을 네. 못 받잖아요. 1,000만 이거 원인가요? 예, 음, 7,500달러니까 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만 원이죠 보조금이. 근데 음,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현대차를 사면. 네. 지금부터 사게 되면 근데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현대차든 뭐 정부의 대응책이 좀 반드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미 법안으로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뭐 바꾸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대응책을 좀 빨리 내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폰 14도 얘기를 해볼게요. 애플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철회를 하면서 또 애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가 감소된 게 원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만큼은 경기 영향 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아이폰도 기대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 음. 이게 근데 아이폰 생산량이 준 게 아니라요. 원래는 더 생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팔릴 줄 알고 아, 더 잘 네. 팔릴 줄 알고 근데 그 증산하려던 것만큼은 이제 없애는 것 같고 안 음. 팔려가지고 감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 예,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를 뭐 생산량을 예, 그건 줄어든 건 아니죠.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늘리려던 계획을 처리한 거고, 그래서 9천만 대 정도 판매 계획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600만 대 더 팔 거라고 예측을 좀 일부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음, 있고, 그쯤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다가, 주가는 또 이틀간 지금 다시 반등에 좀 성공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음, 이게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신흥국에서 너무 비싸요.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판매되는 모델 최고 사양 모델이 무려 250만 원입니다. 아이고, 이게 환율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달러 기준으로는 가격은 동결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히려 더 좋은 건데, 잘 팔리겠네요, 예. 미국에선. 근데 아시아에서 이걸 구매할 땐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 아이폰을 만드는 그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기업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음, 아이폰을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이죠. 음.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오, 무려 40%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네,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네요. 요 데이터를 보면. 음, 그리고 이 팍스콘 CEO가 또 뭐라고 했냐면 4분기 질문에 4분기 어떨 것 같냐? 4분기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긍정적이다. 라고 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팍스콘의 발언을 봤을 때는 어쨌든 나쁘진 음.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번 주에 대규모 감산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지금 국제유가 상황 어떤가요? 국제유가가 이틀간 좀 올랐고요. 실제로 이제 뭐 지금 1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음, 이거보다 20배 더 감산을 하는 거죠. 200만 배럴 음, 축소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 원래는 네, 100만 배럴에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유가가 안 좋다 보니까 음, 지금 이걸 막겠다라는 의도 같고 어쨌든 고육지책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이대로 두면 70달러도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공급을 줄여서 막겠다는 것 같고 러시아가 여기에 동참을 하면 아마 200만 배럴 축소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하나가 있죠. 이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신기를 음,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있거든요. 네, 미국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죠. 중간 선거 앞두고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면요. 지지율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이 좀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오늘 밤에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이 되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200만 배럴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근데 음, 200만 배럴 축소하면 이미 지금 그 유가 미리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미리 좀 선반영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뉴욕 증시는 이 유가 급등에 에너지주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기도 했는데 오늘은 에너지주들 움직임이 어땠나요? 네, 뭐 오늘도 다 급등을 했어요. 이틀째 에너지주들이 다 큰 폭으로 올랐고 음,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오늘 정유주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쪽으로 투자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다만 이제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거는 물론 공급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요잖아요. 네. 이렇게 경기가 침체로 가면은 과거처럼 100달러 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에너지주들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오늘 특징주나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 때문에 아침에 급등 출발을 했다가 오후부터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오늘 코스닥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마이너스 그랬나요? 1.6. 오늘 코스닥은 특별한 이유가 나온 건 아닌데요. 음,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더라고요. 하루에 음, 2,600억을 그냥 공격적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판 업종들을 보니까 주로 게임 업종 있죠. 게임, 엔터사, 드라마 제작사, 흔히 말하는 뭐 이런 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이쪽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근데 제가 추론하기로는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M&A 이슈도 있었지만 한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한국의 인터넷이나 콘텐츠를 안 좋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 동반해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까지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레이건 핵 항모가 이게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동해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서 네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약간 불거진 것도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또 방산 테마주가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 증시에 또 한 번의 그 북한 미사일 우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게 코스닥의 매도의 빌미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 부진했는데 다만
코스피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오늘 하이닉스가 4%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틀째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좋았고 코스피는 조금 코스닥은 부진했다. 이렇게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세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쭉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도 만나서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 매각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삼성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나요? 조금 올랐다고 하던데. 아니 뭐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오른 거는 그 지난주에 마이크론이죠. 세계 3등 업체 감산을 발표했고요. 음, 그다음 일본의 옛날 도시바죠. 낸드 플래시, 키옥시아가 대규모 감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요가 안 좋은데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겠죠. 네. 향후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업황 안 좋을 때 감산 발표하고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음, 같은 이제 데자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 주가가 어제 오늘 이틀째 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D램 그 메모리 반도체 감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틀째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음, ARM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하면 좋은데 인수 가능성은 높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인수를 못했는데 삼성전자 인수하면 또 많은 기업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경쟁, 뭐 외국의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음, 그래서 아마 인수 기대감은 주가에는 거의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음, 인수를 하면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소프트뱅크는 지금 굉장히 급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네, 빨리 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삼성은 돈이 많아요. 한 음, 120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이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음, 경쟁사보다. 근데 이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 ARM은 전 세계 90%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네, 이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잘하는 기업입니다. 음, 근데 이거를 인수람에 대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예요. 음,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메인이 될 텐데 이거 설계할 수 있는 또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사실은. 음, 근데 그 설계 자산을 또 ARM이 또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인수를 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다만 뭐 원한다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인수 자체는 쉽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수까지 정말 뭐 자금을 떠나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음, 근데 삼성의 부족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음, M&A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면 좋을 텐데 현실은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북미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에 2조 3,400억 원을 투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오늘 어땠나요?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오늘도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음, 어제도 8%, 오늘도 7%나 폭락을 했는데 사실 뭐 이게 포시마크 인수도 있었고 어제 그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네. 주가가 오늘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어제 오늘 이틀간. 그래 좀 급락을 했고 음, 다만 이제 요 인수에 대해서는 되게 말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팩트는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그 포시마크가 미국 1등, 뭐 미국의 당근마켓이죠. 어떻게 보면 음, 중공거래 업체인데 2등 기업보다 그 훨씬 더 그 사용자 수가 많은데 음, 2등 기업하고 같은 가격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음, 문제는 적자거든요. 그러면 적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텐데 네이버 음, 실적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네.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중고 거래 시장이 계속 성장할까? 지금 온라인 시장이 좀 꺾이는데 이런 좀 음, 리스크. 근데 이 CEO의 언급은 뭐냐면 네이버는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 음, 이걸 언급을 했고 그러려면 M&A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1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1년 지나고 나야 결론이 날 것 같고 다만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지금의 이런 과도한 급락은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에 좀 영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남상국님이 염블리님은 미용실 어디 가시냐고 머리가 항상 일정하게 반듯하시다고. 네, 저 미용실은 저희 동네에 단골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요? 거기 예약해서 이제 근데 저는 좀 자주 가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항상 그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정돈이 돼 있어서 네. 좀 비싼 바버샵 이런 데 다니시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동네 예. 미용실 다니신답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